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내가 했다가 말렸던 34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341번 한번 펴주세요. 내가 그때 이상하게 뭐 역함수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스스로가 말렸어. 나 스스로가 말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해보니까 되게 간단한 문제였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가 막 이상하게 꼬였었어. 자, 341번 문제를 볼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a가 b보다 더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a가 b고 fb가 a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b,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은 a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을 한번 빼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상이 싹 하고 사라지겠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뭐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왕창 나올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바로 인수분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b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 거고 b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 형태를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공통으로.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주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식대로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될 텐데 아까 전에 했듯이 a가 b보다 작다.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a랑 b랑은 같지 않다. 서로 어쨌든 다르다는 거잖아. 대소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a-b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오케이. 그래서 a 플러스 b는 1이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풀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부터가 이제 새로운 풀이인 거야. 여기부터가. 그러면은 이제 b는 1-a, a는 1-b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fa는 b, fb는 a라는 식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fa는 1-a, fb는 1-b 이렇게 바꿔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보면은 이것만 보면 이거 예전에 우리 그 다항식의 연산할 때 나머지 정리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새로운 식 gx 구해가지고 이렇게 뭘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아이디어랑 같은 거다. 새로운 함수 gx를 fx 여기를 넘기는 사실 그냥 여기서 사실 약간 생략된 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FB도 똑같이 해서 괜찮나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 gx를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두자라고 하면은 ga랑 gb는 0이 될 것이다. 즉 gx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그 인수분해된 식이 여기 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그러면은 fx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지.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y는 마이너스 여기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요. 그치?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줬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의 최소값을 구하라. x의 범위가 딱히 없이 실수 전체죠? 그러면 꼭지점만 구해주면 되겠지? 꼭지점을 바꿔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7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될 것이다. 최대값 소리. 에잉? 내가 여기를 잘못 썼구나. 최대가 맞죠? 최소라고 잘못 썼네? 최대가 되겠죠? 그치? 최대값이 4분의 17 하고 나올 테니까 P랑 Q의 값은 21 하고 나오겠다. 오케이? 요 부분 내가 여기서 이상한 거 꽂혀가지고 저번 수업 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좀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다. 자, 350번 한번 해볼게요. 자, 350번은 y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를 원래 문제에서를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수학하를 배운 친구들이잖아. 그치? 한 번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서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뭘 이용하면? 응? 여기다가 어떻게 해준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대략적으로 x축만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랑 1에서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그려져야 될 텐데, 응? 여기에서 얘는 fx 전체의 절대값 이런 형태잖아요. 그치?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여기를 이제 점선 처리해주고 얘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 줘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집혀진 부분, x축 대칭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대충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지나야 된대요.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4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될 텐데 k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했을 때 요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야 되는데 k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몇 개 점에서 만나겠습니까? 하나, 둘밖에 안 만날 거야. 그래서 내려오다가 보면은 정확히 이렇게 솟아오른 부분, 그 뒤집혀진 부분이지, 거기랑 정확히 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딱 접할 때가 있을 거야. 이때는 몇 개 점? 3개 점에서 만나겠죠? 양쪽에 2개는 무조건 만나고 여기 2개가 되겠죠. 그치?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지금 그린 것 같은 4개의 점이 될 거고. 괜찮나요? 그치? 그러니까 K값이 엄청 큰 값에서 점점 내려오다면 2개였다가 어떤 특정한 값에서 3개, 정확히 접할 때겠지? 그치? 정확히 접할 때 3개, 그거보다 작을 때는 4개가 되겠죠. 그 4개가 되다가 그러다가 언제 정확히 다시 2개나 혹은 3개로 바뀌게 될까? 여기 마이너스 2,0을 정확히 지날 때 몇 개가 되겠어? 다시 3개가 되겠죠. 그치? 이렇게 되면은 정확히 3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때 값은 마이너스 2일 때 3개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걔보다 더 작다면 2개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보다 더 작다면은 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 대략적인 거는 이제 무시하고 어차피 이런 걸 다 그리진 않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4개 점에서 만들려면은 어쨌든 여기 사이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여기 접하는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치? 근데 지금 여기 접할 때가 요 경우란 말이지? 여기 접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찾아야 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랑 y는 x 플러스 k가 접하는 경우 얘를 찾아줘야 되겠다. 괜찮니? 그치? 그러면은 연립해주면은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꾸고요. 방정식의 언어를 했을 때 접한다. 그래프끼리 접한다는 거는 뭐다? 중근을 가진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옮겨서 정리해주자. 다 이쪽으로 넘겨볼게. x제곱 양수로 만들려고. 이렇게 아이고 내가 잘못 썼구만. 여기를 잘못 썼어. 그치? 여기 마이너스였는데 말이야. 없어지면 안 되거든. 그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 사실 여기서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하는 걸 추천을 해요. x제곱 플러스 2x만 보면은 어떤 식의 완전제곱꼴이 돼야 되겠습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상수항이 1이어야 되니까 바로 k는 3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아까 전에 물음표라고 쳐놓은 값이 사실은 3이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어야 4개일 거 아니야. 그 얘네 둘 값은 절대 적용되면 안 되겠지? 따라서 진짜 우리가 원하던 답은 마이너스 2라고 해야지. 잠깐만 마이너스 2가 아니잖아. k가 2일 때지. 내가 여기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치? 절대 들어가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예전에 그 정석 연습 문제 혹시 풀어본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 k 값이 y는 x 플러스 k 값에 따라서 접선의 그 개수 이렇게 해서 그래프 막 이렇게 대각 그 계단 형태로 그려져 있던 거 풀어본 기억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배웠냐? 오늘 평균값 정리했냐? 롤에 정리했어요? 안 했어? 이런 씨. 딱 이 얘기가 롤에 정리인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52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치? 얘를 방정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얘를 함수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치? 함수로 하면 한 근이라는 얘기가 뭐라고 되겠어? x축과의 교점이 되겠죠? 그치? 함수로 바꾸면은 x축과의 교점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치? 이렇게 살짝 언어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한 근은 한쪽 교점은 1보다 크고 한쪽 교점은 1보다 작아야 된대. 그렇다면은 x축과의 교점을 그렸을 때 1이라는 값 주변으로 근이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겠죠.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막 넘어갑시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나요? 그런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여기 문제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사실상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0보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전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도실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임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는데 얘가 정확히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괜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두면 안 좋다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보장이 되어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거를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판별식은 이미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말을 의미하려면은 우리가 근의 분리 단원 기억하십니까? 그 부등식 단원에서도 했던 거기서 필요했던 게 뭐 있었지? 가장 처음에 판별식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랬고, 두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뭘 따져봐야 돼? 추계 방정식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걸 따져봐야 된다? 특정 함수값을 따져봐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사실은 이거부터 먼저 해도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합과 곱 이것도 한번 따져봐도 되는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따로 있을 것이고, 네 번째로는 특정 함수값을 따져줘야 될 때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1, 2, 3번이 다 필요가 없어요. 왜? 1번은 방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무조건 보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따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추계 방정식도 여기서 추계 방정식이 뭐 a 플러스 1에 있는데 얘가 뭐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야. 축이 뭐 이렇게 있든 별 의미가 없어요. 1 사이에만 있으면 되거든.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합과 곱도 여기서 딱히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합과 곱이 뭐 1보다 크다 작다 뭐 이렇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여기서 함수값만 있는데 1에서의 함수값이 무조건 음수여야 되겠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림상 왜 당연한지부터 보자고.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에서는 저기 플러스 무한대에서 올 거 아니야. 그치? 내려오다가 1보다 작은 어떤 근에서 딱 0이랑 만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을 지나고 1보다 큰 함수값에서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1에서의 함수값은 무조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즉 음수 쪽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요것만 따져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0보다 같아도 안 되겠죠? 그치? 이것만 따져주면 되겠다. 그래서 F, 얘는 서로 다른 조식은 사실상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F는 1인 0보다 작다 해주면은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면은 A가 몇이 나오냐? 1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다음에 자, 나를 봅시다. 나에서는 0 이상 3 이하다 라고 할 때 y는 fx의 최대값은 f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0에서 3까지 해서 축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5보다 작아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그림에 요거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드니까 새로 그리자.
1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근은 알파보다 작고 한 근은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러면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면은 뭐 예시로 0에서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조금 더 올라가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여기에 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치? 자, 축이 여기 축의 방정식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축의 방정식의 x는 a 플러스 1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이때 최대값은 축에서 멀어질수록 크겠죠? 왜냐?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점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1과 3까지의 거리가 a 플러스 1부터 0까지의 거리보다 커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1과 3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될 것이고 얘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a 플러스 1과 0까지의 거리 a 플러스 1보다 커야 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걸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반대로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괜찮나요? 각각 요 식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그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의 의미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지금 방금처럼 윤호가 한 것처럼 여기서 바로 A가 2분의 3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축이 A 플러스 1이 2분의 3보다 작은 거지?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의미가 3과 X는 3과 축 A 플러스 1 사이의 거리 그리고 여기는 0과 A 플러스 1 사이의 거리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네 둘을 모두 합쳐주면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 나를 모두 만족해야 근데 되니까. 저게 최대값이라 포함이에요. 그 같아도 최대값이라. 그러네. 예, 여기에서는 같아도 상관이 없구나. 그치? 응. 꼼꼼해야지. 내가 덜 꼼꼼했습니다. 이렇게 되겠군요. 그치? 그러니까 범위를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나오겠네. 단위는 10,000원으로 치면 100,000원일 때 500개 팔린답니다. 그런데 가격을 X% 내리면 2X% 늘어난다. 그러니까 X% 내렸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10에서 X%, 100분의 X만큼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치? 그렇다면 판매량은 2X%만큼 올라갈 것이다. 괜찮습니까? 얘의 여기에 곱을 이거 우리가 최대를 구해야 되겠죠. 그치? 간단한 이야기다. 자, 근데 여기서 실제로 100분의 x를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 좀 머리가 아플 거야. 왜냐면 분수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뭐하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추천을 하냐면은 100분의 x를 뭐 대문자 x, 뭐 꼭 대문자 x가 아니어도 돼요. 이런 걸로 치환을 하기를 좀 권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치환을 한 거를 한번 다시 써보자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치?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자, 근데 아무리 많이 할인해봤자 100% 이하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120% 할인하고 그럴 순 없겠죠? 그치? 돈을 주나? 그러니까 소문자 x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치?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 이런 얘기가 상관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겠다.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 사실 5,000은 별 의미가 없죠. 얘의 최소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5,000은 살짝 무시하고 얘만 계산을 해주자.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문자인데 1 플러스 x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4분의 1에 바로 바꿀 거야. 꼭지점 형태로 바로 바꿔주면은 플러스 어떻게 될까? 8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진짜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x가 4분의 1인 거 지금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가 4분의 1일 때 최대겠다. 이 얘기를 소문자 x,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바꾸면은 x가 몇이라는 얘기예요? 25%만큼 할인했을 때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25%만큼 할인했다면 이거는 약간 TMI인데 가격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70%, 95%. 75,000원이라는 얘기겠지? 75%만큼 해서 정가에. 그래서 가격이 7.5만 원일 때, 그치? 단위가 만 원이니까 그냥 만 원으로 쓰자고요. 그치? 그때 판매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판매량은 여기서 50%가 늘어난 거겠죠? 그치? 25%만큼 할인을 했으니까 750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할인을 얼마라고 해야 되냐? 자, 이렇게 이제 일 거고. 자, 근데 문제에서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만 풀어본 거예요. 그치? 자, 두 번 이 문제에서 이제 좀 제한 조건을 몇 개 걸더라. 한번 보자. 상품을 최대 800개까지 팔 수 있을 때. 응? 최대 800개까지 팔 수 있을 때, 자, 원래 500개를 파는데 최대 800개를 팔 수 있대요. 그럼 몇 퍼센트가 늘어난 거냐? 500분의 800이면 몇 퍼센트가 된 거야? 160%가 된 거죠. 괜찮습니까? 응? 160%면은 최대 60%까지 올라간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2x%만 올라간 게 최대 몇인 거야? 2x%가 최대 60만큼 올라간 거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사실 여기 0은 있고, 그러니까 0부터 30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얘를 그 대문자 x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대문자 x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10분의 3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10분의 3은 0.3이잖아. 0.3은 여기 4분의 1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치겠지. 그러니까 얘는 방금 한 것처럼 최대가 25%일 때 될 것이다. 괜찮나요? 그때의 최대 판매 금액 M은 지금 여기 한 것처럼 몇이냐? 8분의 9 곱하기 5,000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 700개까지 팔 수 있을 때래요. 최대 700개가 되려면은 방금 x의 범위가 2x의 범위가 몇이어야 되겠어요? 500분의 700이니까 140이죠. 그치? 2x의 범위가 그냥 x의 2x의 범위 판매량에 대해서는 2x잖아. 2x의 범위가 40보다 작아야 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x의 범위는 0에서 20까지일 것이고, 그렇다면 대문자 x의 범위가 5분의 1일 것이다. 자, 그러면은 0과 5분의 1 사이에서는 4분의 1을 포함하지가 않죠. 그치? 그러니까 대략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최대값이 4분의 1인데 범위가 뭐 0부터 5분의 1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최대가 되는 건 언제겠어? x가 5분의 1 대문자 x가 5분의 1일 때. 그러면은 이때 5분의 1은 사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좀 편하겠죠, 여기보다. 그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0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에 곱하기 5분의 몇이냐? 7 이렇게 되겠군요. 괜찮나요? 25. 그러면은 몇이 되냐? 그러면은 5,6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별로 뭐 그냥 해보면 안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소문자 M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가격은 대문자 M에서 소문자 M을 뺀 거니까 8분의 9 곱하기 5,000에서
5,600을 뺀 것이다. 근데 8분의 9 곱하기 5,000 해보면은요, 계산 결과가 사실 5,625하고 나온대요. 이거는 굳이 계산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것 뿐이요. 그래서 차이가 25만 원만큼 난다.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일부러 약간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했어요. 그건 맞네. 사실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만 풀려고 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구한 다음에 여기 1번, 2번을 바로바로 점프해도 되는데, 바로바로 점프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장황하게 좀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 때 필요한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좀 덜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실수 x, y가 있고 2x 플러스 y 제곱이 1이래요. 이걸 만족할 때 x제곱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2x의 최소값을 구하셔요. 최소값만 구하는 거네? 이런.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사실 이건 너무 쉬워 보이잖아. 그치? 자, 여기서 y제곱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1 마이너스 2x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치? 집어넣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테니까 와 최소값은 x가 3일 때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하면은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 대체 뭐가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런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요거에 주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맨날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거야. x, y가 실수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만 가지고서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얘랑 같이 결합하면 조금 더 인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x는 2분의 1보다. 그치? 요거 y제곱은 1-2x다라고 했어요. 근데 y가 실수란 말이야. 실수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그치. 내가 맨날 그렇게 목놓아 부르짖던 실수의 성질,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제곱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 1-2x가 0보다 크다. 즉 x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이런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해주면은 x가 3일 때 그 꼭지점을 가지겠지만 실상 x는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치? 2분의 1보다 작은 여기서만 따져줘야 되니까 최소값은 언제가 되겠어? x가 2분의 1이 되겠다. x가 2분의 1인 거고 여기다 넣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되냐? 4분의 1 빼기 3 플러스 2니까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숨겨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치? 이런 것까지 잘 해줘야 된다. 그냥 여기서 와 너무 쉽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정석책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문자를 없앨 때는 꼭 문자에 이렇게 대입하면 y라는 문자가 사라지잖아요. 어떤 문자가 사라질 때는 그 문자에 대한 범위를 체크를 해본다. 응? 좀 주목을 좀 적어주세요. 알았지? 문자를 없앨 때는 그 문자에 범위가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둘레가 48인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그럼 가로를 x, 세로를 y다 라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 생기겠어요? x 플러스 y는 24, 48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응? 이런 것도 솔직히 할 때 막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1, 1, 2, 2씩 뺀 요 새로운 사각형의 안쪽 직사각형은 x 빼기 2 여기는 y 빼기 4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색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 즉 우리가 원하는 건 x-2 y-4의 넓이 최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요것도 되게 당연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y는 24-x란 말입니다.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실 못할 게 뭐가 있겠냐라고 할 때 아까 전에 요거 55번 얘기랑 비슷해. y라는 문자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x의 범위가 새로 생기는 거지. y는 길이죠. 4보다 그치? y는 몇보다 커야 되냐? y는 4보다는 커야 할 것이다. 왜냐면 x가 4보다 작으면 이렇게 작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요런 것 때문에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24-x의 범위가 4보다 커야 된다. 그럼 x가 어떻게 된다? 20보다 작아야 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x는 몇보다는 커야 돼? 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치? 2보다 크다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 얘가 이렇게 x의 범위가 생기고 여기 식은 x-2 20-x 근데 x의 범위가 2 이상 20 미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요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최대 구하라는 거지? 최대가 구한다 되겠다. 오케이. 세로 길이라서 y가 뭐 근데 세로가 더 길대?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냥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되잖아. 별 의미는 없겠다. 자, 그래서 얘를 쭉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세로가 더 길게 세로가 더 길대? 어디? 아니 근데 답은 더 길게 답 문제는 그런 말은 없어 그냥 그림은 조금 원래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사실 근데 우리가 x, y라고 해서 얘를 그냥 90도 뒤집으면 가로 세로 뒤바뀔 거 아니야? 별 의미는 없어요. 그거는. 플러스 20,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121 플러스 121 플러스 81 이렇게 되겠군요. 그치? 이렇게 되면 되겠다. 즉 x가 11일 때 최대가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이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y를 구해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x가 11일 때 최대잖아. 그치? 이 이야기는 x가 몇일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y가 최대일 때지? 그치? y가 몇일 때? 13일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됐긴 됐겠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x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치?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좀 왔다 갔다 처음부터 가로의 길이를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쓰면 조금 더 편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주목해야 돼. 그 문제에서 이제 세로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x의 값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겠죠. x 11 구해서 와 10일 있다고 해서 10일 딱 찍으면 틀린단 말이지. 그치? 그 점은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만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도 이게 원래 이제 수학상에서의 정석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응? 여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나오는 또 다른 풀이 방법이 하나가 있죠. 뭘까요? 여러분 수학하를 배웠단 말입니다. 수학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뭡니까? 합이 일정해. 응? 근데 곱의 최대를 구하래. 뭐야? 그거 있잖아 그 재수관계 그게 뭐야? 산소관계라고. 산술기야 제 산술기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치? 자, x 플러스 y가 24인데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4를 쭉 전개해보자. x, 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전개하지 말고 그냥 얘가 산술기하의 곱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술기하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 2분의 x 플러스 y가 2 루트 xy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xy가 이런 모양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돼야 될 거냐면은 여기에 루트가 씌워진 게 2분의 x-2 플러스 y-4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럼 다시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것이 루트 이렇게 되겠다. x 플러스 y가 몇이랍니까? 24래요. 그치? 그럼 얘는 몇이 돼요?
24에서 18이고 9가 되니까 9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어서 넓이는 최대 81이 되겠다. 여기까지가 아까 전에 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 등호 성립 조건이죠.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 돼요? x-2가 y-4와 같을 때. 그치, 둘이 같을 때더라. 이거랑 x 플러스 y랑 24다. 이거를 연립하면 그때 x랑 y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치? 똑같이 해주면 x는 11, y는 13 하고 나온다 이겁니다. 이 중에 13 하면 아까 전에 저기 값이랑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이게 사실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면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응? 근데 객관식으로 풀어야 되면 우리는 수학과를 배운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산술계가 조금 더 빠를 수는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정도다. 364번이에요. 자, 이거는 복습입니다. 우리 복소수 단어에서 오메가 열심히 했어요. 그치? 오메가 이런 얘기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런 거에 한허근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금 옆에 파란색으로 적어둔 이러한 내용들이 쭈루루룩 떠올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봅시다. 당연히 여기에 요거는 실수 제곱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서 허근을 가지는 건 여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쪽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1 말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허근이 당연히 이렇게 되는 한 허근의 오메가라고 하면은 여기 개수들이 1, 1, 1 죄다 실수잖아. 그치? 실수 개수에서 복소수 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도 근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근이 될 것이다. 두 근이. 그러면 당연히 여기 x에다 오메가 바를 넣어도 성립하는데 오메가 바 쪽은 제가 뺐어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해도 0일 것이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오메가 세제곱은 1 하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식은 뭐냐? 오메가랑 오메가 바에 대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적용한 거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1이다. 오케이. 자, 다음에 여기에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에요. 1이라는 결과값이 같잖아. 이걸 이용해서 사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랑 오메가 세제곱이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다? 오메가 바가 사실은 오메가 제곱과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 말고 당연한 얘기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잖아요. 그치? 그거를 얘를 여기랑 곱이랑 묶어주면은 오메가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괜찮나요? 그치? 그러면 여기다 이것도 대입하면 사실 얘는 오메가는 오메가의 4제곱과 같다. 이 말이랑 똑같죠? 괜찮나요? 그치?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것들이 머릿속에서 쭈루룩 쓰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머릿속에서 해도 좋은데 일단 한 번 더 쓰자고. 자, 그러면 기억을 봅시다. 기억은 오메가랑 오메가 10제곱이 같대요. 이건 너무나 뻔한 얘기지?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9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그냥 세제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사소하다. 별로 이제 어렵지 않다는 얘기로 그냥 안 할 거예요. 맞다는 거지. 자, 다음에 니은 보기를 봅시다. 1 플러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자, 이거는 어떤 식을 사용해야 하느냐? 여기 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치?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오메가 문제 풀 때 최대한 어떤 식으로 바꾸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식? 간단한 차수가 낮아야 돼요. 간단하다니 차수가 낮아야 되고 또 어떤 거라 그랬죠? 단항식. 그치? 단항식이란 말도 오랜만에 들어볼까? 항이 최대한 적은 게 좋다고. 1 플러스 오메가가 여전히 단항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단항식으로 바꿔주려면 1 플러스 오메가인데 요것만 넘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편하겠다. 괜찮나요?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얘는 사실 여기 안 썼는데 오메가 바에 대해서 쓰면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에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것도 역시 맞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디귿이 살짝 중요한데요. 디귿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수원 할 때도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지수 법칙은 어디든 오메가든 복소수든 뭐든 다 쓸 수 있다. 오케이? 어떤 식에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의 4n제곱을 오메가의 4제곱의 n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수법칙상 가능한 얘기지? 그치?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1을 얘를 그냥 다항식을 4제곱 하려면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단항식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오메가 플러스 1이 여기에서 오메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잖아요. 그치? 걔를 4n제곱을 4제곱과 n제곱으로 나눠 놨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앞에 거부터 해보자. 오메가 4제곱의 n제곱이에요. 근데 오메가 4제곱은 뭐랑 같아요? 그냥 오메가랑 같잖아. 그래서 얘가 오메가의 n제곱으로 바뀌는 거다. 오케이?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제곱. 여기 안쪽부터 중괄호 안쪽부터 계산을 해주자고. 자, 그럴 때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의 어떤 마이너스 1 곱하기 어떤 숫자의 4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을 4제곱 짝수 제곱했어요. 그러면 1이 돼서 없어지겠지.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의 4제곱, 그러니까 총 오메가 8제곱이겠네요. 그치? 오메가 8제곱인데 오메가 3제곱이 1인 걸 여기서 계속 차수를 최대한 낮춰주면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식이 오메가의 2n제곱으로 깔끔하게 바뀌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을 이제 좀 익숙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다가 n에다가 1, 2, 3을 넣어보면 되겠다. 그러면 n이 1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얘는 안 봐도 0이죠. 여기 있잖아. 그치? n이 2일 때 이렇게 되는데 오메가 4제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오메가랑 같겠죠? 그치? 그래서 이게 없어질 거고 이거는 또 0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n이 3일 때 오메가 3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 플러스 1, 얘는 오메가 3제곱이나 오메가 6제곱이나 둘 다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 몇이 나온다? 3 하고 나올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그리고 오메가 자체가 전에 곡소수할 때 얘기했지만 3주기잖아요. 그치? n이 1, 2, 3, 4, 5, 6 이렇게 계속 똑같이 반복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n이 3, 6, 9 이럴 때만 3이고 나머지일 때는 죄다 0일 것이다. 이거죠. 괜찮나요? 0이 되는 걸 찾으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아니면 2일 때니까 20개라고 할 수 있겠죠. 30 이하의 개수 중에서.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그치? 이걸 알려면 당연히 지금 여기까지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요 밑에는 사실상 그냥 계산이고. 오케이? 우리 예전에 했던 얘기니까 다들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사실 난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복소수를 우리가 여러분 나한테 MA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우리가 복소수를 왜 배운다고 했었죠? 응?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수학상 순서를 한번 봐봐. 맨 처음에 다항식의 연산을 해서 뭐 인수분해하고 조립제법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막 이랬어. 그치? 그런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정석으로 치면 실수, 뭐 절대값, 그 다음에 복소수를 배웠어요. 이걸 왜 배웠냐 이거야? 응? 왜 이걸 배웠을까요? 뒤에 그래프 그래프도 그런데 그래프보다 수학상의 뒷부분에서 뭐가 나오냐? 복소수 뒤에 1차 방정식도 있는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 나오죠. 그치? 2차 방정식에서 언제나 두 개의 근,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이 그치? 2차 방정식이면 항상 두 개의 근,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이 두 개의 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복소수를 배운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메가도 같이 이제 좀 나오는 셈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메가는 그 복소수 단원이 아니라 저 뒤에 나오기는 해야 돼. 하지만 우리 시험 내는 분들은 그런 걸 잘 고려해주지 않지. I가 있네 하고서 오메가 문제를 내기는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메가는 지금 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야 나와야 정상인데 우리가 학교 시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오메가가 복소수 단원에도 나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수학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 상하 내용이 제가 배웠던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배웠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배웠던 수학 상하에 비하면 꽤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이것저것이 좀 빠져 있어.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수학 그 단위 말하자면 범위를 줄인 셈이잖아요. 시험 범위를. 그러면 학교 시험이 쉬워지겠지? 왜냐면 덜 다루게 되니까 쉬워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 어떻게 되냐면은
쉬우니까 그 범위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줄어든 범위에서 어떻게든 애들을 줄 세워야 되니까 여기서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게 여러분의 좀 뭐라 해야 되지? 현재 여러분들의 좀 슬픈 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범위가 많았을 때는 범위를 따라오는 것조차 벅찼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에 한계가 있어서 왜냐면 여기서도 더 어려운 걸 내면 정말 아무도 못 맞추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더 높이까지 올라가서 난이도를 많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좀 현실, 좀 아쉬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라고 있는 거야. 자, 366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치? x만큼.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이 부분 길이잖아. 30-2x, x 이런 게 죄다 길이여야 되죠. 그치? 길이는 0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다 0보다 크다는 범위를 주어주니까 x의 범위가 0부터 10까지일 것이다 라는 제한 조건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문제 x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면 부피하니까 1000이더라. 그러면 여기 2 들어가 있어서 4로 나눠준 셈이 됐죠? 그치?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고요. 정리를 해주니까 여기 다 넘겨서 해주니까 이렇게 되었대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3차식 인수분해는 그냥 막 찍어야 되나? x가 1, 2, 3, 4 막 찍어야 되나? 아니죠. 우리가 배운 게 인수정리가 있지. 그치? 인수정리 뭡니까? 그러니까 x-a로 나눠지려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선 1이니까 없고 250의 약수들 중에서 봐야 되겠지. 2나 5 중에서 물론 5로 해결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나눠 떨어진 게 확인이 됐고 x-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 요거는 그냥 근해공식 넣어야 되겠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5 또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인데 얘가 고지고대로 해가 3개다 라면 안 되는 이유가 요 조건 때문에 그렇죠. x가 10 플러스 5 루트이면은 뭐 15점, 20점 어쩌고 이렇게 될 텐데 20cm를 그 세로의 길이가 20인데 25cm를 자르겠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 것 때문에 범위를 맞춰줘야 돼서 답이 2개만 나오겠다. 오케이?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개수가 실수다. 실수 개수. 실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복소수 근이 있을 때 그거의 현례 복소수도 근이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치? 그래서 한 근 알파가 1-√3i래요. 이 말인즉슨 얘 뭐 현례 복소수 즉 알파 바인 1 플러스 루트 3i도 근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설마 여기에서 얘네 둘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얘네 둘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응?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말이 안 되겠죠. 이거 계산할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치? 여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근계수를 빨리 쓰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치?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합이 2, 곱이 몇이죠? 곱이 해주면 1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1을 넘겨서 제곱하는 식인 거야.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래서 제곱해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골라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런 짓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겠다. 어쨌든 x-2x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어떤 실수 근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치? 여기다가 어떤 개념을 더 집어넣느냐? 나머지 실수근 뭐 p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p를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치? 여기에서 3차 방정식 여기에다가 3차 방정식 근계수를 빠르게 쓰면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p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한 것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원래 문제 여기 안 써놨는데 원래 문제에 있던 식이 2차항의 개수가 0인 경우잖아. 그치? 그래서 p가 마이너스 2하고 빠르게 나오게 되는 거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을 빠르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곱셈 공식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사실 이걸 하나하나 전개해봐도 되는데 얘가 보면은 x 플러스 a,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나온다? xa제곱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나요? 그치? 여기 세제곱이구나. 미안해요. 습관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x제곱이 x제곱 플러스 8이 0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오메가 할 때 오메가 문제 오메가가 식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됐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걸 기억하신다면은 얘가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2배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렇게 되면은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것도 x세제곱 플러스 1의 배우다 2의 세제곱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다 얽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1번 얘는 결국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이 되는데 이게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는 0은 안 써도 되지? 따라서 a는 0, b는 8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번 문제를 보러 갑시다. 2번 문제를 알파 4제곱 플러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도 오메가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아까 근데 여기서는 오메가인데 약간 특수한 오메가인 거지. 그치? 여기에 알파 그치?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8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의 근이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알파 4제곱이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8알파 이렇게 바뀌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얘는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여기 2알파 제곱이랑 플러스 8이 얘네랑 여기 비슷한 거 보이시나요? 그치? 이렇게 하면은 2알파 제곱이랑 플러스 8이 생기는데 마이너스 4하고 또 마이너스 8알파 이렇게 바뀌는 게 괜찮습니까? 그치? 그렇다면은 근데 얘가 뭐예요? 사실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마이너스 8알파 이렇게 하는 거다. 뭐 그래서 여기다가 진짜 알파를 제일 미치는 사람은 여기다가 알파 저거 식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하수가 뭐냐? 요게 0인 걸 발견했으니까 얘로 얘를 직접 나누는 사람이 그 다음 하수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다항식의 연산 시절에 아주 갇혀 있는 사람인 거야. 그나마 이걸 배운 친구들이 얘를 이렇게 바꿔가는 게 문명인이 할 짓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8알파니까 이제서야 알파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루트 3i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3번을 봅시다. 3번은 이제 사실상 끝난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베타는 3번에서 베타는 사실상 뭐 얘기하는 거예요? 베타는 사실상 알파 바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치? 베타 99제곱은 근데 얘도 사실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까 전에 알파 세제곱이나 베타 세제곱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베타의 99제곱은 마이너스 8의 33제곱과 같다. 근데 마이너스 8이 뭡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33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의 99제곱 이것이 답이 되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겠죠. 그치?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이 말 내가 이거를 바득바득 쓴 이유가 있지. 자 요거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야 돼요? 3차라는 식으로 딱 못을 박았다 이거야. 이전에 풀었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단원에서 2차라는 말이 딱 박혀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차 항이 무조건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즉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얘 3차 항의 개수인 a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라고 땅땅 못을 박은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든 간에 a는 0이 있어야 돼. 이제 문제 조건이 뭐냐? 1 이외의 실근.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1 이외의 실근을 가지면 1을 실근으로 가진다는 건가? 실제로 1을 넣으면 0이 되겠죠? 그치? 조립제법 해봅시다. 요거는 뭐 기계적이니까 빠르게 하자고.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식이 중괄호로 바꿔야 되겠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얘가 1 이외의 실근을 가져야 돼. 일단은 1 이외의 실근이니까 실근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은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치? 판별식 해보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겁니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취해주면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되게 쉽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쓰면 참 해피할 것 같지만 아직 우리가 빼놓은 게 하나 있죠. 그치? 이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다가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또 안 된다 그랬지. 이게 편하기는 해.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사실 여기에 이 문제 풀 때는 큰 필요는 없는데 얘가 1 이외의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실근 1이면 안 돼. 실근 1이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치? 이것까지 좀 꼼꼼해야 돼. 근데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을 넣으면 3a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얘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2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여기 답에서 뭐가 빠져야 되냐? 이게 빠져야 되는 거겠죠. 어때요? 끝까지 꼼꼼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치? 여기다 등호 쓰는 순간 여러분은 틀린 거라고. 다 해놓고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라면은요 여기까지 쓴 사람 이게 10점 만점이다. 그럼 여기까지 쓴 사람한테 7점도 안 줄까? 한 6점 줄래. 요게 4점짜리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꽤 큰 마지막 역전 같은 그런 거다. 그래서 진짜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 초과 0 미만 그리고 0 초과 2 이하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 생각해야 될 게 많죠? 단순히 요거 말고도 1 이외의 실근이라는 조건에서 좀 예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꽤 있다 이겁니다.